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정비자입니다. 국민 3명 중에 1명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지만 이 시간적,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서 운동 재활 치료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최근 근골격계 질환 재활 운동 치료에서도 제3의 신약으로 불리는 디지털 치료제의 개발이 쏙쏙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치료제가 개발됨으로써 많은 환자분들의 미충족의 수요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국내 최초의 근골격계 질환 디지털 치료제의 처음 바로 하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최초의 근골격계 질환 디지털 치료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에버엑스 대표 윤찬입니다. 우리 디지털 치료제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 디지털 치료제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이제 국내에서 식약처가 공식 명칭으로는 디지털 치료 기기라고 이렇게 이름 부르는 영어로는 디지털 테라퓨틱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제 질병에 대한 예방, 관리, 치료 목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그 기능을 하는 것, 치료의 예방이나 관리나 치료 부분에 개입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칭해서 디지털 치료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허가된 디지털 치료제가 바로 정신질환에서 사용되는 약물 중독을 치료하는 그런 디지털 치료제였는데요. 네. 그 이후로 이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 그리고 저희가 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 치료 부분에 있어서도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뭐 지금 연 한 30%씩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에 있는 그런 새로운 신약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외국에서는 디지털 치료제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국내는 이제 시작이지 않습니까? 이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 바로 개발되면 바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식약처의 인허가를 거쳐서 네네.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에 의해서 처방되는 형태의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네네. 이제 식약처 허가, 심평원의 수가 산정이라는 그런 이제 인허가 정책들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일 처음 적용하는 분야가 근골격계 질환, 특히 재활 운동 치료라고 하는데 혹시 이쪽에 포커스 맞춘 계기가 있나요? 사실 이 디지털 치료제가 나오게 된 그 계기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의료진이나 의료 시스템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의 양이 한정적이고 환자에 비해서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의료진이 모든 환자를 볼 수가 없고 모든 환자의 치료에 모두 다 개입할 수는 없는 게 현실적인데요. 그런 의료비의 지출 자체를 낮추고 지금까지 의료 접근이 잘 되지 않았던 환자들에게 의료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디지털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운동치료라고 하면은 근골격계 질환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치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치료인데요. 실제 이 치료를 환자분들이 잘 수행하지 못하십니다. 그 이유가 사실 병원에 매번 와서 하기에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일주일에 4-5번 정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재활운동 치료를 병원에 매번 와서 하루에 2-3시간을 써가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을 임상에서 제가 꾸준히 또 경험을 하면서 이 니즈가 있다, 환자분들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떤 지금 하고 있는지 혹시 이거 치료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재활운동 치료 솔루션은 모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볼 수 있는 의료진용 솔루션과 환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의료진은 이런 의료진용 웹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치료제를 처방을 하게 되고 그러면 환자는 처방받은 그런 치료 커리큘럼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치료를 수행할 수가 있고 그 치료의 경과가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집이 되면서 또 의료진에게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뭐 이런 재활운동에 대한 교육 자료나 영상 같은 건 상당히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뭘 해야 될지,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에 있어서는 또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네. 또 환자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만큼 환자분들이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료진도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모니터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드백을 맞춤형으로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고자 환자분들이 집에서 재활치료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또 의료진은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또 환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 모라를 통해서 직접 제가 체험을 통해서 뭐 설명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바로 체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50견이 와서 이 어깨의 상태를 좀 알고 싶은데 이 가능하다면서요? 네,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팔을 들어주세요. 자, 돌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내리시고,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시행이 된 거고요. 네. 본인의 그 관절 가동 범위가 지금 130도 네. 정도 왔다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상은 아닌 거죠? 원래 180도까지 다 올라가야 정상인데요. 네. 그래서 가동 범위 아직은 조금 부족하시다. 좀 부족하다. 라는 걸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매일매일 본인의 가동 범위를 체크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얼마나 늘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 가동 범위가 어떻게 좋아지는지가 네. 이제 의료진한테도 공유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공유를 지금 할 수 있는 네, 거군요. 네. 그래서 의료진 솔루션에서도 네.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네. 매일매일 운동실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리고 이런 기능평가에서 각도가 또 어떤 식으로 좋아졌는지 이런 수치들을 그래프로 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모라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내 어깨가 가동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50견이 와서 생각보다 이 가동 범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동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해결책이 보이기 때문에 그 해결책을 알기 위해서 바로 영상을 모라 솔루션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와, 제가 지금 그 모라 체험을 해봤는데 이 어깨가 안 좋아서 오른쪽하고 왼쪽에 오른쪽과 왼쪽의 어깨의 차별이 어떻게 되는지 해봤는데 이렇게 수치가 자세히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모라 서비스를 통해서 그 환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 수 및 이 솔루션은 이제 이게 수치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지금 현재 모라의 그 솔루션 안에는 네. 대략 한 3,000가지 정도의 재활 운동 치료 동작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150가지 정도 되는 이제 질환별 네. 그리고 질환의 단계별 네. 치료 커리큘럼들이 또 추천할 수 있게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와.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근골격계 질환들을 다 네. 커버할 수 있는 범위로 가는 게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라에서 또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죠. 자세 추정 기술이라는 건데요. 네. 포즈 에스티메이션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휴대폰 카메라에서 우리의 그 인체를 찍을 때, 네네. 전신에 찍을 때 전신의 이제 관절 키 포인트들, 중요한 키 포인트들을 카메라 사진에서 네네. 영상에서 바로 AI가 찾아주는 겁니다. 와. 그 점들을 찾음으로써 네네. 실제 지금까지는 의료진에 의해서 의료진이 관절 가동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각도기로 쟀어야 됐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것을 그런 AI가 바로바로 측정을 해주는 거죠. 휴대폰 카메라만 있어도 네. 어느 정도의 이런 정확한 또 가동 범위나 환자분들이 실제로 이런 재활 동작을 수행할 때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이 모라에 탑재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런 게 또 특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집에서 결국에는 이런 재활 운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병원에서 이제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재활 운동을 시행하시게 네. 이렇게 모라를 통해서 알려드리면 해당 이제 운동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그리고 수행하면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증상은 어떻게 좋아졌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가동 범위나 이런 신체적인 기능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환자분들이 좋아지고 있는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진료 현장에서 한눈에 네. 환자분들이 이렇게 하고 왔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와, 그렇군요. 이 해외에서도 재활 운동 치료에 대한 디지털 치료제 이런 것들이 사용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해외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 쪽에서는 독일이 이런 네. 디지털 치료제의 도입에 있어서 상당히 또 선도적으로 앞서서 수행한 나라인데요. 네. 독일에 이제 비비라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이런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 솔루션을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에서는 또 독일 정부에서 이런 네. 디지털 치료 솔루션에 대해서 또 이런 시범 수가를 쉽게 만들어 주면서 와. 이런 솔루션 회사들이 빨리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네. 정부에서 비용을 다 지원하면서 하는 것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와. 자, 우리가 디지털 치료제라 그러면 환자들이 집에서 그냥 간편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디지털 치료제가 만들어지려면 의사들이 개입이 중요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디지털 치료제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웰리스, 그러니까 건강을 보조해주는 그런 제품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면 바로 저는 의료진의 개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치료제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뭔가 이런 의사의 역할을 그리고 치료사의 역할을 대신한다기보다는 네. 도와주는 개념의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들이 모든 환자를 매일매일 만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의료진과 환자와의 차이에 커다란 이제 그레이 에어리아, 회색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런 디지털 치료 솔루션을 통해서 채워줌으로써 의료진들이 보다 양질의 퀄리티로 또 환자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현재 디지털 치료 기기로 국내 탐색 임상 네. 벌써 들어갔다면서요. 네. 현재 준비 사항을 좀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치료제로, 네. 디지털 치료기기로 이런 근골격계 질환군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저희가 이제 최초로 식약처에서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받은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슬기대퇴 통증 증후군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네. 탐색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만성 요통이라든지 와. 또 전방 십자인대 수술 후에 재활하는 경우라든지 네.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에 대한 임상 시험을 순차적으로 네.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가 2024년까지 네. 전체 이런 근골격계 질환 시장에 네. 한 50%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적응증들에 대해서 효과를 받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처방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와, 이 우리나라 디지털 치료제 정말 말로만 디지털 치료제 그러다가 실제로 이렇게 현장에서 임상까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젊은 CEO를 만나 보니까 정말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디지털 치료제가 국내외적으로 많이 성공을 해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이 교육과 치료도 이 디지털로 상용화되는 이 모든 세상이 디지털로 변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정보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